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IDSL 세미나 발표 맡은 석사과정 강범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QVLM Post Training Quantization for Large Vision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이고요. 작년도 뉴립스에 나온 논문이고 사이테이션은 10회고 이 논문이 아마 VLM에서 양자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트로덕션, 프로포스드 메소드, 익스페리멘털 리저트, 컨클루전 순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어, 인트로덕션에서는 간단하게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에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이제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 마이닝 그리고 비주얼 인코드 옵티마이제이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 콘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모티베이션을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의 한계점으로 이게 좀 뻔한 소리긴 한데 이제 방대한 파라미터와 연산 복잡도로 인해서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하기 어렵다라는 걸 첫 번째 모티베이션으로 잡고 있고요. 이 모티베이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라지 비전 랭귀지 모델의 효율적인 추론을 위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두 가지 모두 양자화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모두 양자화를 해서 추론 속도가 1.4배 증가가 있었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2.7배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퀀타이제이션 방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타 PTQ 메소드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GPTQ나 AWQ 같은 이제 기존의 양자화 방법들은 이제 어큐러시를 최소화하도록 레이어 와이즈하게 이제 라운딩 펑션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레이어 와이즈 서칭 방법이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옵티머나 어큐러시 달성에 이제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를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 레이어에서 양자화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양자화 에러가 다음 레이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 디펜던시를 무시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어 와이즈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라지 모델들에서는 서치 코스트가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또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모티베이션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번째 이제 컨트리뷰션을 내는데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를 마이닝하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즉 기존의 이제 레이어 와이즈하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연구와 다르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블록 와이즈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이제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를 이제 양자와 에러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요. 이제 엔트로피와 이제 디펜던시가 비례한다는 이제 비례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 엔트로피를 프로키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레이어들을 블록으로 묶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제 블록 내부에 있는 레이어들 간의 디펜던시를 고려한 라운딩 펑션을 제안을 해서 오차 누적을 최소화하고 이제 서치 코스트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트리뷰션이 이제 모티베이션 2와 좀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이제 VLM 모델은 이제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로 이루어지는데 이 비전 인코더에서 나오는 이제 비전 토큰들이 액티베이션에 이제 엔트로피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주얼 인코더를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액티베이션의 엔트로피를 줄이고 양자화 로스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 마이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식이 이제 기존의 양자 방법들이 채택한 레이어 와이즈 쿼타이제이션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레이어 와이즈로 뭐 양자와 파라미터를 찾든 뭐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높은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방금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블록 와이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디펜던시가 강한 레이어를 블록별로 묶어서 블록 와이즈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크로스 레이어의 디펜던시를 고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오차 누적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록 와이즈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서치 코스트와 어큐러시 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논문 흐름을 봤었을 때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를 강한 레이어들을 어떤 특정 매트릭을 이용해서 구하고 이 이제 블록이 이제 파티션이 되면은 그 블록 파티션 간의 이제 양자 오차를 최소화하는 어떤 임의의 뭐 콘타이제이션 펑션을 찾는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액티베이션 엔트로피와 이제 센시티비티 그 디펜던시랑 영향이 이제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 두 개의 표를 보시면은 이 두 개의 표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 저자들이 직접 플랫한 실험인데 이게 엔트로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크리션 에러 디퍼런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션 에러 디퍼런스라는 거는 레이어 와이즈로 최적화를 했었을 때와 블록 와이즈로 최적화했었을 때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엔트로피가 커질수록 이 두 개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뭔가 블록 와이즈로 했었을 때 레이어 와이즈로 했었을 때 블록 와이즈로 했었을 때가 레이어 와이즈로 했었을 때보다 뭔가 에러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액티베이션 엔트로피가 높은 레이어에는 크로스 레이어 디펜던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들을 한 개의 블록으로 묶어서 공동 조인트하게 최적화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레이어 디펜던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이제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디펜던시를 측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엔트로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제 정보 이론에서의 엔트로피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수시적으로 나타낼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제안된 방법이고요. 결과적으로 특정 확률 분포가 있었을 때 각 샘플에 대해서 몇 비트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걸 나타내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위는 이제 보통 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샤프한 확률 분포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작은 분포고, 이렇게 좀 뭔가 플래튼한 확률 분포를 갖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분포 같은 경우에는 Q1이 확률이 가장 높고 나중에 Q2, Q3, Q4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은 뭐 100번 뽑기를 하는데 90번이 Q1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번은 뭐 Q2, Q3, Q4가 이제 균등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엔트로피는 정보를 비트수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Q1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Q1에 높은 비트를 할당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Q1에 이제 낮은 비트를 할당하게 되고, 이제 Q2, Q3, Q4에다가 높은 비트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이 뭐냐,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확률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적어든다. 즉 어떤 샘플이 들어와도 Q1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식이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 수식인데, 여기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확률이 높으면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를 표현한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플랫한 분포를 가지면은 입력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샘플에 이제 균등한 비트를 할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토대로 이제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겼느냐와 엔트로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 엔트로피랑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즉 디펜던시랑 어떤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K번째 양자화된 인풋이 들어왔을 때 K 플러스 1번째 액티베이션의 확률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 그림을 예시로 더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XQK가 들어왔을 때 XQK 플러스 1은 Q1이 90% 확률로 나옵니다. 반면에 XQK가 들어왔었을 때 오른쪽 분포는 XQK 플러스 1이 Q1이 나올 확률, Q2가 나올 확률, Q3가 나올 확률, Q4가 나올 확률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오른쪽 같이 엔트로피가 높은 분포에서는 XQK가 살짝만 바뀌어도 값이 어떤 걸로 변할지 모르고, 값이 어떤 값으로 매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이런 레이어들은 이제 센시티브가 높다, 즉 디펜던시가 높기 때문에 같은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조인트하게 최적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블록 파티션을 하는 이제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양자화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얘를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고 라운딩을 쳐서
값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인데 얘를 어떻게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등 거에 대한 문제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래의 식처럼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함수가 이제 펄스 펑션인데 이게 XQK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걸 양자화하면은 어떤 퀀타이제이션 스텝으로 분포될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식을 이용하면은 디터미니스틱한 퀀타이제이션을 확률 분포로 모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를 펄스 함수로 묘사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걸 활용해서 디펜던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블록 파티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식은 K와 K 플러스 1번째 레이어들 간의 디펜던시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KR, 이미 레이어죠. 그러니까 KR과 KS 레이어 간의 레이어 디펜던시는 이제 모든 엔트로피를 서메이션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제 이 서메이션한 엔트로피가 이제 스레쇼드 H0를 넘으면은 그 레이어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쪼갠 다음에 어, 여기서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계속 라운딩 펑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라운딩 펑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논문에서는 퍼센타일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주얼 인코더 오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비주얼 인코더가 이제 액티베이션 분포를 크게 변하게 시키기 때문에 비주얼 인코더를 최적화시켜서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제 액티베이션 엔트로피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줄어들기 때문에 블록 내부의 레이어 수가 줄어들고 서치 코스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로스 펑션을 두 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로스 펑션은 이제 인코더에서 이제 미분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벡터 미분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벡터 미분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이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를 줄이도록 비전 인코더를 최적화를 할 건데 이 레이어가 실제 로스에 주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비전 인코더의 양자와 에러와 이제 최종 모델의 이제 VLM의 최종 아웃풋 토큰이 되겠죠. 이 토큰 간의 차이를 양자와 전후의 차이를 구하는 로스텀을 조인트하게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비전 인코더를 최적화시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레그라고 붙여 있는 손실함수는 그 오토리그레시블 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고 퀀타이제이션 서치 코스트와 어큐러시를 최적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파트를 읽으면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로스 펑션을 쓰면은 어떤 걸 최적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목적의를 좀 명시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딱히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로는 이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비주얼 인코더의 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이 논문의 컨셉이 PTQ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그런 내용을 좀 숨기려고 좀 일부러 좀 파인튜닝 내용을 안 넣고 그냥 이 로스 펑션만 설계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 모델은 라바와 MOE 라바고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6비트, 4비트 양자화 옵션을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블록을 이제 파티션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블록 최대 맥스 랭스는 서치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최대 3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블록 와이즈로 쪼갠 다음에 퍼센타일 값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1부터 0.98까지 0.005 단위로 탐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오픈 리뷰에서 리뷰 찾아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라바 모델의 구조가 오른쪽 상단처럼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션 이제 비주얼 인코더 특징을 이제 랭귀지 프롬프트와 이제 동일시하는 이 프로젝션 레이어에는 양자화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뭔가 이 내용이 논문에 아예 안 나와 있었고 그 오픈 리뷰에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QVA를 뭔가 리프로덕션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타 메소드들 간의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AWQ와 Q로라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해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은 모달리티에 따라 그라누랄리티를 다르게 적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RPTQ를 적용하는데 펄 채널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비전 모델에서는 포토큰으로 이제 그라누랄리티를 적용하는데 아웃라이어 스플래션이라고 어, 이게 22년도 뉴립스에 제출된 논문인데 이 방법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AWQ는 이제 액티베이션에서 에러가 커져서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Q로라는 Q로라에 비해서 이제 QVL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보아 이제 블록와이즈 옵티마이제이션 우수성을 증명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어, 근데 근본적으로 이 논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QVLM은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둘 다 양자화하는 방법인데 왜 AWQ와 Q로라를 비교했을까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의문이 들고 이제 양자 방법도 너무 적게 비교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오픈 리뷰 찾아보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하는 리뷰어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제로 퀀트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걸 추가를 해놨는데 여기서도 QVLM이 이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게 논문에 안 나와 있는데 오픈 리뷰 들어가 보시면 플라밍고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QVLM이 Q로라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VK 데이터셋에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AWQ, Q로라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셋과 모든 방법에 비교를 했었을 때 QVLM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이전까지 실험 결과는 뭐 좀 뻔한 내용이라서 크게 이제 의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실험 결과라고 보였었던 게 이제 QVLM이 확실히 뭔가 인퍼런스 타임도 줄일 수 있고 이제 메모리도 이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빌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아까 이제 블럭 와이즈로 파티션을 할 때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와 엔트로피 방법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어, 서치 코스트를 보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훨씬 더 적고 정확도도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이용해서 블록을 파티션하기 위해서는 포워드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확도도 엔트로피가 더 좋기 때문에 제한하는 엔트로피 방법이 이제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